바다와 함께 책 속을 열어요. 모두가 만나는 대화 토크해. 안녕하세요. 저는 KBS에서 환경 프로그램 그리고 여행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김가람 PD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그냥 여의도 직장인이었거든요. 기후 위기가 심화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가 결국 망하면은 오늘 나는 소고기 많이 사 먹고 여행 많이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냥 직장인이었는데, 그런 직장인이 환경팀에 우연히 오게 돼서 환경 문제들을 취재하고 내돈내산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소비 활동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오염되는 자연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살던 대로 계속 살기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안온한 삶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5년 전에 환경팀에 오기 전에 저에게 설득하는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책 제목을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지구라고 짓게 된 거는, 사실 요즘 지구 얘기하는 거 누구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환경 스페셜 팀에 와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에 섭외 연락을 돌리면 다들 반가워하세요. 되게 ESG 관련된 거라고 하면은 환영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고 모두 친환경 실천한다고 하면 좋아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고 계속 물건을 만들고 빠르게 폐기하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아도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아도 마음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나오는 곳 중에서 서울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충청도에 소각장이 밀집된 암이 많이 걸린 암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주민분들 3분의 1 정도가 암에 걸리고 20년째 계속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전국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나면 뉴스에 너무 자주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한다, 지구 환경 보호해야 된다, 아픈 사람들 돌봐야 된다, 지구가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항상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미국이나 호주의 거대한 산불들, 그리고 독일, 유럽 이런 곳들에서 재활용 잘한다는 것들, 배워야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은 뉴스에서도 다루고 정부 기관에서도 다루고 저렇게 따라하면 된다, 플로깅 하면은 지구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 뒤에 우리가 버린 헌옷들이 어디 가서 쌓이는지, 우리가 버린 음식들이 어떻게 처리되면서 악취로 남는지, 이런 것들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답이 없으니까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환경 스페셜에서 했고, 그 작업들에서 프로그램에 담지 못한 것들을 이번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사실 해양환경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엄청 반가웠던 게, 제가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 환경 프로그램에 와서 맨 처음 만들었던 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사실 바다 프로그램이었어요. 침선어초라고 해서 오래된 선박들을 바다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거기가 물고기의 아파트가 되게 만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정말 몰랐던 게, 사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아야지 바다에, 그런 골동품 같은 거를 녹슨 폐호선을 넣으면은 물고기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침선어초라고 해서 그렇게 바다 안에, 평평한 바다에 어떤 구조물이 생기면은 거기에 부착해서 자라나는 생물들, 말미잘, 산호 이런 것들이 생기고 거기 따라서 물고기들이 오고, 제가 동해 바다 가서 겨울에 쥐노래미라는 그 노란 예쁜 물고기 있거든요. 그 물고기가 침선어초 틈에다가 알을 낳는 걸 봤어요. 부화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틈이 있어서 선실이 오래된 배였거든요. 배 안에 선실 같은 거랑
조타수가 일하는 뭐 조종간 이런 것들이 있는 틈새에다가 알을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정어리 때도 엄청 많고 그 프로그램 본 친구들이 저기가 동해 바다 맞아? 저렇게 물고기가 많아?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실제로 제가 다이빙해서 침선어초를 가서 봤는데 그때 한 30m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산호가 죽는다는 게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바다에 뭐 예쁜 수초 하나가 사라지는 거다. 바다가 조금 뭐 놀러 갔을 때 알록달록한 게 없어지는 거다. 그 정도로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백화현상 돼서 보기 안 좋으니까는 좀 마음이 안 좋네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환경 스페셜 와서 그 침선어초 관련된 강철숲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 산호가 실제로 바다 생물들의 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짝짓기를 하고 몸을 숨기기도 하고 또 그물코 쥐치라고 해서 제주에서 본 물고기인데 산호를 입에 물고 이렇게 자는 물고기가 있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그렇게 잠을 자기도 하는 그런 은신처가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아 이게 바다 기온이 올라가고 또 바다가 뜨거워지면 산호가 뭐 90% 정도 죽는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모든 바다 생물들이 살 곳을 잃게 되는 거구나. 정말 큰 문제구나. 모든 생태계가 흔들리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그런 저한테는 정말 강렬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그런 첫 환경 스페셜 시작이 바다와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이 책도 그렇고 제 프로그램도 그렇고 어떤 죄책감을 가지라거나 일반 시민분들한테 무력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분리수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쓰레기 관리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우리나라처럼 다 분리배출해서 처리하는 나라도 드물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그래서 더 반발이 들었던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한 잔소리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나라를 잘 관리해서 잘 돌아가는 나라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하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오늘 뭐 채식한다고 해서 내가 오늘 플라스틱 생수병 하나 안 쓴다고 해서 지구가 뭐 시원해지나? 전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환경 잔소리들에 대해서 약간 귓등으로 흘러버리는 그런 편이었고 그래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분리수거 열심히 해라 음식 쓰레기 줄여라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에 너무 당연하게 더 많은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옷을 오래 입어라 옷 많이 사면 안 된다 홈쇼핑에서 옷 사면 환경 오염 된다라고 하지만 옷은 더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책임감 없이 아이들한테 그냥 손쉽게 뭐 깨끗하게 쓰레기 주우세요 뭐 바다 가서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옷 많이 사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더 많이 만들고 많이 팔고 많이 교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잔뜩 만들어서 그것들이 결국은 제 다큐멘터리 나왔던 것처럼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의 나라들, 동남아시아 나라들 그런 곳들로 가서 쓰레기로 쌓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그런 나라들에게 지저분하다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부조리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환경에 무관심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냉담한 마음이 있어서 환경 문제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참을 해도 내가 참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미 그 무력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티끌 모아서 막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실천해서 큰 변화가 아니라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우리가 사는 제품이 서비스가 바뀌도록 해야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예를 들자면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지고 더 좋은 정기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부를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던 대로 소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별로 바꾸지 않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더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다.
제가 만들었던 그 지구는 없다 시리즈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환경에 정말 철저히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을 만드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쨌든 저거 큰일 났네 하고 보게 만들어야 하는 그게 큰 숙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저처럼 북극곰이 아파요 이런 얘기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들, 지하철 타고 9호선 타고 출근하는 내가 더 아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는 동물에도 관심 없고 사실 뭐 생물 다양성에도 관심 없고 아마존에 갈 일도 없고 북극에 갈 일도 없는데 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 지금 환경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뭐 세기 말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 문제 얘기를 하면. 근데 세기 말이 아니라 2030년만 돼도 50년에는 다들 살아있을 거잖아요. 2050년쯤 됐을 때 이게 나의 안온한 노후 생활이나 은퇴 생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더 그쪽에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써야 할 것인가. 지금 우럭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바다가 뜨거워져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지구 기온 올라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했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아이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직장인이 됐을 때 휴가로 갈 곳이 많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지금처럼 좀 이렇게 월급 모으면은 편하게 여행을 가서 3박 4일 정도 섬에서 재밌게 놀고 돌아올 수 있고 부산에도 가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기온이 뭐 3도 이상 4도 올라가고 해수면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러 갈 곳도 줄어든다는 거,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땅이 엄청 줄어든다는 거. 지금처럼 날이 너무 더워버리거나 갑자기 기습폭우가 내리거나 하면은 여름 내내 촬영할 수 있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날들이 계속 늘어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있고 야외 온열 질환자도 엄청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에 모두 지장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음식값 오른다는 거, 세금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얘기를 우리 직장인 친구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살던 대로 살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환경단체에서 뭔가 서명 같은 거를 요청할 때 서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말에 뭐 큰일 할 필요 없어요. 주말에 환경 행사 같은 거 한다고 하면은 가서 좀 참여를 해보시고, 별거 안 하더라도. 왜냐면 환경 행사에 광화문에서 하는데 거기에 10명, 뭐 100명이 오면 그냥 동아리 소모임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1000명, 10,000명이 오면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요. 저쪽으로 저렇게 친환경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관심 갖고 그걸 힙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구나 해서, 그럼 우리가 굳이 멀리 막 제로 웨이스트샵 안 가더라도 기업들이 리필 용기에 관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낼 거고, 그러면은 그런 친환경적인 대안이 훨씬 더 저렴해질 거고, 그러면 환경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굳이 돈을 더 쓰고 주변 친구들 괴롭히고 귀찮게 하지 않더라도 친환경적인 선택을 저렴하고 당연하게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선택지도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저는 꿈꾸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책 같은 경우에 사실 SNS에 뭐 반응 올려주시는 분들은 좀 연령대가 젊은 분이나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기대했던 그런 반응을 많이 주셨어요. 뭐 충격을 받았다, 뭔가 나부터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반응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좀 장년층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그런 잡지사와 이 책에 관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농촌에서 많이 보는 그런 잡지예요. 농촌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그런데 그 잡지사에서 독자 엽서를 봤는데 그 전체 잡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를 꼽고 이유를 적어서 이렇게 독자 엽서를 봤는데, 그 잡지 관계자분이 정말 예상을 깨고 환경에 관한 제 인터뷰, 제 책
환경에 관련된 인터뷰를 독자분들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꼽아주셨다고 그 엽서를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막 손글씨로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쓴 거를 봤는데 김가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분들. 그래서 김가람 PD 선생님이 내가 어릴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신념을 발견하고 응원하게 됐다라는 그런 되게 따뜻한 말씀이 기억에 남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지금 60대, 70대 그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라는 개념이나 필요성이 없던 시대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만들어서 저가에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어쨌든 외화를 벌어와야 했고, 그 덕분에 이런 발전을 이뤘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 정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드리는 면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사실 내가 살아왔던 이런 삶의 방식, 생각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갖기가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어르신들이 엽서 보내주신 거에서 나는 이런 거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다, 이런 반응이나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 받을지 후속 기사를 써달라 이런 걸 써주신 걸 보면서 아, 진짜 속단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청자들이 뭐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기후 문제에 그다지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좀 젊은 세대들, Z세대들 같은 경우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은 자신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미 굉장히 지구 환경이 안 좋아졌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젊은 세대의 입장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프로그램 봐주시고 뭐라도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그럴 때 진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딱 한마디로 하자면 기후 문제는 OX 퀴즈가 아니다. 선거가 아니다. 선거는 2등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한 표 차이든 두 표 차이든.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완벽하게 있고, OX 퀴즈도 O 아니면 X잖아요. 근데 기후 문제는 1.5도 아니면 멸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지금과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면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 또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은 세기 말까지 기온이 얼마 오른다, 2100년 되면 얼마 된다 하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나 그때 없을 건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있나? 그냥 즐기다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뭐 괜찮다가 1.5도가 넘는다고 해서 지구가 막 팍 하고 터지는 것도 아니고, 2100년에 엄청 뜨겁고 그 전까지는 괜찮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서서히 말하자면 생로병사에서 말하는 유병장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병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 환경이 아프지만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몸이 어디 아프다고 해서, 병이 발견됐다고 해서 아, 나 오늘부터 담배 실컷 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냥 누워서 자야지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잘 관리해서 잘 달래가지고 새로운 뭐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잘 버텨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환경을 좀 관리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탄소를 좀 줄이는 게 우리의 사회에서 산업적인 영향, 개인의 삶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은 증대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해양환경공단 유튜브를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고 저희 환경스페셜 재밌게 봐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저희 책 독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랑 달리 굉장히 세계에서 본받고 싶어하고 세계에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산업 발전시켜 주신 부모님 세대, 조부모님 세대들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후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노후를 위해서 환경을 가꿔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을 많이 발전해야 되고 수출해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나갈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환경 교육을 할 때 많이 만들고 많이 버려도 괜찮아. 누가 가져가니까 라는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환경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만들고 내가 쓰고 내가 버린 것들의 영향이 누군가에게는 간다는 거 그거를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 그렇게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과 책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